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갑 의원 서명옥입니다. 장관님, 예. 네, 어제 전공의 사직 처리가 마감되었는데 9월 하반기 전공의 매집 때 몇 명의 전공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어저께 이제 받은 거는 얼만큼 잔류할 것이냐 아니면 사표를 쓸 것이냐 그거기 때문에 네. 9월 달에 얼마나 복귀할 것이냐는 것은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 오늘 뉴스만 봐도 아주 돌아올 복귀할 전공의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예상한 만큼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나요?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전공의가 상당 부분의 그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공의가 요구하는 근무 여건 개선 등의 우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와 함께 예. 네, 제가 다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전공의가서는 서울사 돌아오더라도 필수과가 아닌 서울 빅5의 피부과라든지 안과, 성형외과 등 저는 소위 인기과에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소명감으로 남아있던 필수과 인력마저 이탈해서 저는 인기과로 몰려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을 지켜보면 당초의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들이 하나씩 초래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에는 그 결과들이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뭐 전공의 분들에게 많은 이제 저희가 조치를 취했지만은 아직까지 정부 정책을 많이 불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의 역대 정책 집행 형태를 보면은 특히 의료계와 의정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하지 않고요. 손쉬운 각종 행정명령을 정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행정명령은 쉽게 동원하는 인신방평 대처가 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에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나라 선진 의료 시스템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장관님, 현재 의료 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PPT. 네.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비상사태인 만큼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저는 취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장관님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의 모습을 보면 너무 태평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요? 이제까지 아마 아침에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 원칙을 후퇴한 것도 다 의료계하고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은 거의 모든 거를 다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까지 저희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더 소통하고 더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저는 그 여러 가지 내놓은 대안들이 저는 조금 시기적절하지 않았다. 뭔가 항상 한 템포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가 저는 더 반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전국 권역별로 공청회를 혹시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 저희는 뭐 주제나 형식에 상관없이 전공의하고 네. 대화를 하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장관님, 의료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야당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내년 의대 정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대 교수 확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돌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훌륭한 의료진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의대 교수 확보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장관님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의대 교수 채용 시 개원의 경력을 100%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도 제때 구해지지 않는 지방 의대 교수 채용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과연 저는 의대 교수 지원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을까 회의가 듭니다. 의과대 학생을 가르치고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대 교수는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이라든지 처방하는 요령만 가르치는 것이 의과대학 내용의 수업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비교적 단순한 1차 진료만 담당하던 동네 개원 의사를 의대 교수로 채용한다면 과연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지 저는 그게 아주 의구심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개정 취지는 네. 개원의를 그냥 바로 의대 교수로 채용한다 이거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네. 교수 채용 인력 풀을 확대한다. 그다음에 다양한 경로에서 우수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각 대학교 총장님들께서 자질 없는 의대 교수를 채용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 저희도 그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의대 교수 자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의견은 대학 측에서 교육 여건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개원이 100% 경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은 과연 저는 현장의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과연 들어보셨는지 그거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어차피 의대 정원은 이루어질 이상 저는 향후 앞으로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는 복지부에서 그리고 교육부와 상의해가지고 저희들의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책 이행에 있어서 꼼꼼한 그 여러 가지 살펴주시고 그리고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